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다행이 될지 아니면 또 불행이 될 수도 있는데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시험까지 어렵게 됐으니까 정말 이게 이제 회계학도 어렵게 나왔다 그러고 다른 과목 경제학도 어렵고 민법도 어려웠대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문제를 쭉 봤는데 뭐 이제 이 문제는 뭐 제 앞에 이제 문제집에도 다 실어놓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제 볼 기회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이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이게 40문제, 40개의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40개의 단원을 공부한 사람하고 20개의 단원을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하고 그럼 20개의 단원을 확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붙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회계사, 세무사 전공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때는 어렵게 나오는 게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회계학하고 세법만 공부하는 거니까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갓 1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60점 맞기가 쉬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회계학을 봤을 때 1년을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갔다고 했을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시험장에서 특히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문제 중에서 4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전공인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40문제가 다 쉬웠어요. 뭐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쉬워야죠. 전공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주제의 그런 스토리를 그 문제를 보면 딱 알거든요. 아 이거는 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말했으니까 그 숫자가 뭘 나타내는 숫자인지 저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1년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판단한 거는 그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되게 불편하네 이게. 치만 트니까 여길 가려야 되겠죠? 근데 1년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이 숫자가 어떻게 적용한다. 그러기에는 이 문제의 좀 난이도 차이가 좀 극과 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했으면 이 중에서 최소한 20문제에서 또 25문제는 풀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서 이 섞여있는 40문제 섞여있는 이 20에서 이 25문제에 해당되는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딱 선택해가지고 풀 수 있다는 시간 내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자신있게 풀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 판단하는 것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되려면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이제 느낌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도 이제 1년 쭉 같이 갈 건데 그때 그럼 내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접근해야지 또 낙관적으로 접근해서 올해 쉬었으니까 내년에는 쉽게 내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보수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본다라고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게 많은 100문제를 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별된 문제, 25문제를 그걸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그렇죠? 그 기출문제가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 난이도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100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20문제를 그렇죠? 네, 많이 풀어야지만 그게 시험장 가서 이건 내가 풀어야 될 거, 풀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나.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그래도 원가는 쉬웠다는 거죠. 이 40문제에서 그렇죠?
여기 25문제에서 여기 해당되는 이 원가 관리계가 10문제잖아요. 10문제인데, 그렇죠? 이 원가 관리계에서 풀만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원가를 제대로, 뭐, 여기 있는 이 책 제대로 공부했더라고 하면, 8문제에서 9문제. 얘는 여기 있는 책 수준을 공부하면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꽈락부터 접근한다고 그러면 꽈락이 16문제인가요? 그렇죠? 16문제인데 이 반은 이건 거죠. 그리고 회계학에 한 10문제 정도는 기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 이 간평세 시험에서 이론 문제가 10문제가 나왔거든요. 말문제. 이건 상대적으로 쉬운 거잖아요. 계산을 안 하니까 부담도 덜어지고. 그래서 누구나 다 준비하고 가는 건데 올해 2문제가 나왔어요. 아 진짜 이건 좀 너무하던데. 그냥 개념체계하고 작성 표시. 그것만 냈고 나머지는 그냥 2문제인가 3문제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하나 더 있나? 3문제. 말문제 3문제 나오고. 3문제 맞아요. 한 문제 더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 문제로 낸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전에서는. 아무튼 그런 거고 뭐 중간중간에 또 제가 이제 그 시험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가를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꽈락은 꽈락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한 문제요? 2분 내에는 풀어야 돼요. 2분 내에. 2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2분 내에는 풀어야 된다 생각. 그런데 이제 그 시험 문제 보면 문제 읽는데 2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고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